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시사 토크 일강 황희창입니다. 오늘도 대한황실 콘텐츠 학회 회장님으로 계신 이상명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황실 콘텐츠 학회 학회장 이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대한 이 청년 사업가를 대변한다. 그리고 콘텐츠를 크리에이터하는 홍조경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조경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시간이 금방 갔는데 요 결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사 토크니까요. 가장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될 때의 이슈는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딱 지역 간에 이렇게 마치 삼국시대의 백제와 신라 이렇게 있는 모양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이번에 투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국민의 3대 주권이 투표권, 주인으로서의 권리거든요. 주권은 국민의 뭐 의무 권리할 때 그 권리보다는 이제 주권은 주인으로서의 권리인데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 국민이죠. 네. 우리 국민이죠. 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으로서 갖는 권한, 권리 이것이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입니다. 요 세 가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국민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딱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를 예?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실. 이렇게 정확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뭐 막 요랬다가 뭐 요랬다가 또 뭐 요랬다가 뭐 요랬다가 뭐 좀 요랬다가 뭐 요랬다가 뭐 또 뭐 요랬다가 뭐 이렇게 좀 나왔다면은 이거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딱 좌측 우측이네요. 맨날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하니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 얘기를 하죠? 방송에서 방송에서 많이 하죠. 방송사에서 하죠. 방송사. 우리나라 방송사 유명한 방송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24시간 매일같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뉴스만 또 계속 나오는 또 방송도 있잖아요. 네.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유명하고. 근데 어때요? 네? 방송 보면 어때요? 뭐 답답하다. 뭐가 네. 답답합니까? 뭔가 희망이나 이런 건 안 보이고 음. 서로가 서로를 뭐 이렇게 서로의 단점 헐뜯고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또 뭐 사건 터진 거 이런 것들 뭐 한때 막 띄워주던 사람이 뭐 사건 때문에 또 엄청나게 공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방송 모습 보면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선거 말미에 지금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 좌우로 저렇게 확실하게 갈려진 그 부분에서도 붉은 쪽에서도 청색이 있을 거고 이 청색에서도 붉은 쪽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큰 그림으로 저렇게 그냥 딱 나눠놔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내 안에 남성성이 없을까요? 있죠. 있죠. 네.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음. 국민들도 많이 이제 나름대로의 그러니까는 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저 붉은 쪽에서도 청색에 가진 분들도 꽤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이제는 한 마음을 모아서 뭔가 온 국민이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이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게. 이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일단 선거가 끝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또 지켜볼 수밖에는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네. 딱 반으로 나눴어요. 이게 투표 결과예요. 이게 무슨 뭐 이 안에 이쪽이 또 파란색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냥 딱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요 안에 뭐 몇 군데가 있겠죠. 이렇게 네, 있지만 네. 거의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 이게 완전 딱 갈라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국민들이 판단을 내린 게 투표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동네 맨날 시의원, 구의원, 뭐 국회의원을 만납니까? 안 만나잖아요. 그죠. 얼굴 한번 못 보잖아요. 맨날 네. 전철역 앞에서나 선거 때나 보는 거지. 선거 때나 보는 거죠. 선거 때만 뭐 꽁병한 그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고개 팍팍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못 보잖아요. 그 뒤로는. 그러면 어디서 봐요? 국민들이 듣고 보는 게 뭡니까? 방송이거든요. 방송이죠. 근데 방송에 보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 좌에서 한 명, 이쪽 우에서 한 명 나와서 서로 또 치고받아 그냥. 네. 네, 네. 그리고 또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또 뭐 나옵니까? 서로 또 네. 이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 내리겠어요? 이거 뭐를 어떻게 우왕좌왕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이 방송에서 선거를 할 때 입후보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엄청 요번에 많았던 또 것 비례대표만 하고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그 군소 정당들도 뜻을 가지고 많이 했거든. 네, 제가 네. 볼 때도 많이 했는데 네. 방송 한번 나오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못 본 봤어요. 적 있어요? 진짜. 없죠. 잘 없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그러게요. 진짜 뽑을 사람이 없고 그럼 국민들도 다 그러잖아요. 뽑을 사람 없다고. 네. 근데 주로 국민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1번 아니면 2번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다른 대안은 없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분명히 다른 신생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이 네. 답답한 정치 시골 느끼고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더 투명하게 이런 사람들도 좀 비춰주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물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마저도 이제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1번 아니면 2번을 뽑게끔 몰아가는 식의 구도가 계속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왜 굉장히 3번에 불합리한, 대안은 없는 네. 건가?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불합리하죠. 그게. 국민들은 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투표권이 있잖아요. 네. 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듣고 봐서 판단을 내려야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듣고 보는 거를 주되게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방송이에요, 방송사. 방송, 언론, 이거예요. 네. 유튜브, 물론 좋죠. 그러나 뭐, 기타 이런 거는 이 방송,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계속 여 아니면 야만 나온다고. 네. 예? 네. 여 아니면 야만 나와서 이 중에서도 어떤 A라는 사람을 주구장창 방송과 언론이 나오면 이 A라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스타돼요. 맞아요. 그냥 부각돼요. 네. 이렇게 방송이 무서운 거거든. 음. 그런데 또 그냥 내리게도 할 수 있어. 네. 이게 무지무지하거든요. 이 힘이. 그런데 이 여야 말고도 우리나라는 정당 제도니까 요번에 또 비례대표도 해서 후보들이 많았어요, 안 왔어요? 굉장히 많았어. 공약도 다양하고 네.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니 나오지를 않으니까 듣고 봐서 판단할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왜?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냥 토론 한 번에 군소 뭐 정당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토론 한 번 1시간, 2시간 잠깐 해. 네. 그걸 보면 또 보는 거죠.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떤 심리가 생기겠어요. 어차피 여긴데 내가 해봤자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쪽 싫어서 여기 싫으니까 여기야.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내가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내가 또 보내. 그럼 내가 다음날 또 이틀, 그렇게 한 달, 그렇게 또 1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뭐 50, 60, 70을 살아왔는데 지금 여당이다 야당이다의 이 양당 해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모습 본 게 지금 벌써 30년, 40년 돼갈 거예요. 네, 네. 그죠? 그러면 40살 된 사람은 갓난아기 때부터 맨날 그런 모습만 봤던 보고 거고 자랐죠. 네.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음. 과연 이 세상이라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이 지구라는 별에 내가 태어나서 어차피 나도 봉사를 하고 세금을 내고 나도 열심히 일하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맨날 방송에서 나오는 그 여당이다 야당이다는 것만 나는 왜 맨날 들어야 되는 거냐 이거야. 네. 그리고 내가 왜 거기에 내가 이쪽 하기 싫으면 여기를 찍고 여기를 싫으면 여기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매너리즘 같은 이런 다 서로가 옳다고만 하고 근데 한 명도 다른 존재를 인정해주는 법이 없어. 네. 네.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놓고 봐도 누가 잘못했니? 그러면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면 그 친구가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이뻐 보이죠. 이뻐 보이죠? 그럼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잘못됐습니다. 얘는 학교에서 나가야 됩니다. 얘는 감옥 가야 됩니다. 이래. 네. 얘는 얘 보고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냐고 내 앞에서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거 참나. 근데 안 볼 수가 없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둘 중에 하나 네. 또 어차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분열이라니까요. 분. 이 분이 되면은 예를 들면 가지가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 곳을 목표 지점을 향해서 관역이 있어. 이렇게. 이거 찍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이거를 반대되는 걸 누가 뭉쳐내고 또 통합을 끄집어내고 또 일리해서 하나로 모아버리면 네. 이 힘은 말이에요. 이걸 엄청나겠죠. 뚫고도 나가버려 이거. 네. 그럼 이 작은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기업들은 참 그런 걸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힘이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힘이에요. 이 에너지가 엄청 낭비되고 있다니까. 지금 이 교육부터 왜냐? 맞아요. 왜냐? 누가 이걸 해서 이렇게 해왔네? 그럼 이 사람이 다 뒤집어. 네. 아니 이러면 그거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갔다가 또 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밥 먹고는 똑같이 사는데 에? 제 말이 뭔지 이해되세요? 네. 아니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런 아니 지금 전쟁통도 아니고 6.25 동란 시절도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일제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유다 뭐 행복 추구의 원칙 뭐 인간 존엄의 원칙 응? 절대 공평의 원칙이라는 국민의 3대 그 민주주의 3대 이걸 다 법률로 돼 있는데 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는 거예요? 왜 맨날 이걸 돕고 하면서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녀들한테 뭐라 말도 못 해주면서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뭐 어떤 분은 노인 뭐를 또 뭐 어쩌게 하자 해서 또 갑자기 노인회 뭐 이런 데서 또 난리 났었잖아요. 뭐 전철 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네. 분열은 네. 좋은 게 아닌데 내 표를 의식해서 자꾸 이렇게 탁탁 네. 던지는 식의 이거는 참 그거는 좀 안쓰럽다. 그리고 군소 정당들이나 가려진 공약을 자꾸 발굴해서 네. 오히려 여당 야당 분들이 초빙을 해서 이런 정책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토론해 봅시다. 그쵸.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은 우리도 한번 반영해 보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네. 뭐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 원장님. 아유, 어떠세요? 진짜 많이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고
요번에도 투표용지가 가장 길었다고 하죠. 51.7cm인가.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 토론하는 거를 이제 그게 오전 시간에 했어요. 2시간을. 2시간이었던가요? 네네. 2시간을 오전 시간에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오전 시간에 일하러 간 사람 네. 그 시청자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시청률이 높은 그런 시간에 그런 것들을 했다면 그분들도 그렇게 언짢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죠? 발언 시간 저도 봤는데 네. 발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그 많은 인원을 네. 한 군데 모아놓고 네. 그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봐라. 네. 네? 자기 네. 공약을 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 홍정희 형님 내가 이제 저기야 네. 방송사야. 자, 본인의 공약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라를? 저는 아니, 됐습니다. 시간 끝났다. 이거야 말을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 괜찮은 분들도 꽤 있네. 네. 그죠? 네. 네. 괜찮은 분들도 꽤 있네라는 생각도 했는데 진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뭐 2분? 3분? 2분, 3분인가 뭐 딱. 네. 자, 그다음 뭐 하면서 막 시간이 이건 완전히 되면은 마이크가 아주 꺼지는 거예요. 아니, 어디 이제 우리 이런 토크쇼도 식으로. 어디 일반 이런 방송 토크쇼도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래서 아, 저분들 참 많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네. 거기는 뭐 2분 뭐 길어야 5분 이런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나머지 여당 야는 하루 종일 뭐 누구는 어디에 갔다 오늘 어디를 갔다 뭘 네. 얘기를 했다 누구는 어디 유세를 갔다 뭐 복장까지 다 해서 그것도 국고 보조금 받은 거잖아요. 네, 힘의 논리인가요? 정당 그 지원도 다 해주는 거잖아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다 해가지고 계속 알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저도 질문하고 싶어. 우리나라는 사람이 그분들만 있는 건가? 아니죠. 저는 왜 아니, 개표 방송할 우리나라는 때도 그분들만 있는 건가? 개표 방송할 때도 봐요. 딱 두 당만 비춰주면서 계속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앞서가니 뒤서가니 막 이렇게 나머지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네.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확 뒤집어. 네. 그게 뭐예요? 사전선거 개표할 때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2013년 이제 4월 2일인가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이게 전국 유권자들 뭐 그게 이제 등록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네, 전산이 네. 되니까 이제 사전 그거를 이제 보궐선거부터 그때 적용을 했다는가 봐요. 그러면 네.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12년째죠. 12년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전 투표에 대해 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전 투표도 아무튼 그런데 방송에 나가는 것이 그 어떤 그 가스라이팅 같은 계속 그 이쪽 아니면 이쪽에서 어떤 인물 그다음 또 어떤 인물 여기가 또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또 인물 이게 아주 계속 어떤 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이 국민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네. 지금 시대에 그렇게 몇십 년 오다 보니까 이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아예 그렇게 뇌가 세뇌가 당하신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해보겠다 해도 아이고 저 사람이 뭐가 되겠어. 1번, 2번도 아닌데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아예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 근데, 생각에 네. 많이 근데 국민들이 좀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면은 이게 이 둘 다한테 시켜봐도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줘야지 그 1, 2번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도 좀 긴장을 해가지고 뭐 좀 더 정신 차려 국민들 위해서 할 텐데 네. 이미 정치인들도 아는 거죠. 저 당 아니면 우리 당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망쳤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저 논리를 사람 지금 잘못한 것만 거야. 파헤치고 저 사람보단 내가 낫겠다. 심판하자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을 국민도 좀 마음을 열어둬야 되고 언론에서도 그런 사람을 좀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국민은 보세요. 국민대로 세뇌당해 있고 저는 언론대로 잠깐만 편중화돼 있고. 홍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신분 노출이 지금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우리 국민이요? 언론 네. 있죠.
저는 다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 뭐 SNS나 이런 거. 그럼요. 관련해서요? 예, 예. 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2년 전에 뭐 그래서 다 사전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진짜. 네. 이 투표의 안정성을 국민이 걱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게 진짜. 그래서 어떤 어떻게 해야 시대를 되나. 어떤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이 어떤 그 혁명, 네. 어떤 진짜 올바르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인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방송사에서 네. 그죠? 네. 방송사에서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쪽과 이 색깔을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 이런 면에서는 연대를 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뭉쳐. 네, 여기는 네, 맞아요. 뭉쳐갖고 끝장을 내버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 나갈 정당들은 수가 없어요. 뭐 되기가 선거마다 어려워요. 몇백억씩 지원을 받잖아요. 맞아요. 나라에서. 여기 네, 다 네. 지원받아요. 누가 네. 국민이 동의한 것도 아닌데 그냥 국회에서 맞아. 그걸 입법화해가지고 그 전두환 시절 수백억을 받는데 생겼다는 어떻게 거죠. 이제 다른 실험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타날 이게 수가 국회의원 있나. 수도 줄여야 된다라는 네. 그 말에 저도 많이 동의해요. 너무 이미 네. 옹벽을 너무 높게 쌓아놔가지고 아무도 접근을 그러니까. 못하게 해놓고서 자기 당을 통해서만 이게 인물이 되게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그래서 너무 좀- 이 국회의원들만 아는 이 특권들 예? 180가지나 되는 거 네. 이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짚어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특권이 있잖아요. 봉급 나오죠. KTX, 선박, 항공기 다 무료, 해외 출장 1등석, 제외 공간이 딱 태워다 주고 또 내려주고 공항 기빈실 이용하고 제가 이때도 얘기했잖아. 기빈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민생을 하냐고. 네. 전철을 타봐야지 지옥철을도 알고. 근데 그치. 꼭 선거 때만 시장 시장 어디 무슨 재래시장 아니면 뭐 전통시장 잠깐 가서. 그것도 취재된 막 해가지고 네. 뭐 골프장 뭐 완전 대우 그냥 또 뭐 감옥에 가도 자격 정시까지 돈 월급 받을 수 있어. 뭐 끝내주잖아요. 보좌 직원 뭐 한 네. 보좌관 10명 있어. 보좌관들도 월급도 짱짱하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뭐 야근을 안 해도 야근 수당 야근 받고. 수당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비 나오고 차량 네. 유지비 네. 나오고 그래서 왜 국회의원 50명 감축하겠다. 그리고 소득도 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중위소득으로 맞추겠다 월급. 네, 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은 그런 말까지 했잖아. 1억 5천만 원이 돈이냐 이거야. 내가 연봉이 한 5억 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도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라. 이렇게 네. 30년 전부터 이거는 얘기를 쭉 이렇게 해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원들끼리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엄청 단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입법을 누가 해? 네. 입법을 누가 해?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분들이 거잖아요. 하는데 뭐 아까 봤잖아요. 분열은 되다가 이렇게 분열은 되다가 있잖아요. 당사자들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로 그냥 딱 통일이 네. 예? 통일 뭐 이때는 통일이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며칠만 근무했다가 내가 자리를 잃어도 뭐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거를 네네. 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통과시켰어. 신문에 나온 기사가 네, 있었어. 네. 근데 야. 그게 하도 말이 나오니까 다시 일부 이제 저기만 적용하는 걸로 했었다고요. 그거는 입법을 그냥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다 보니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가볍게 얘기를 나누는 거지. 우리가 보고 느꼈던 것들 그냥 소소하게 얘기를 나눠본 겁니다. 오늘 아주 얘기를 나눠주셔가지고 네. 사전투표 아주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홍종영 잘 들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